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하는 우리차 이야기, 현장 스님을 만나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정책적으로 지금 건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아시아 문화전당의 역할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문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국의 어떤 차문화를 소개하면서 어떤 기본 그 진행을 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콘텐츠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중심에 우리 다인들이 또 차문화 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좀 우리 문화를 또 아시아에 전하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바라보시게 될 때에 앞으로 우리차가 어떻게 발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차문화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 시장이 10조가 넘어섰는데 차문화는 1000억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 논리로 보면은 차문화는 지금 소멸될 위기, 붕괴 위기에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라 고려 때 높은 차문화를 유지했음에도 정책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박해를 받아서 소멸될 위기에 빠졌고, 현 세대에 와서는 자본의 논리 위에서 이제 붕괴될 위험에 빠진 것이 차문화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화 자산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하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어떤 그 차문화를 좀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소멸될 위기에 와 있어요. 근데 이런 현실 인식을 먼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는 단순히 어떤 음료나 어떤 식물이 아니고 어떤 높은 그 정신 문화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 매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 전통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교류를 확대하고 정신적인 그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차만큼 뛰어난 그 문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단절됨으로 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급박하고 인정이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문화 회복, 복원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런 정신, 문화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몸을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차문화가 이 커피 마시는 거고 항상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이렇게 나오하게 전략되어버렸는지 그걸 해답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내려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중국을 비교해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일 때 구분을 해요. 서양 문명은 서학, 서양 종교는 서교. 이 서학을 받아들이는 방편으로 서교를 인정을 해요. 근데 한국은 그 반대가 됐죠. 이 서교에 집중을 해가지고 서학보다도 서양 문명보다도 서양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로, 해방 때는 일제가 우리 문화를 말살했지만 해방 이후에가 더 많이 파기가 돼요. 왜냐하면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정책 목표가 기독교 국가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많은 그 선진 문명이 이렇게 함께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연하게 빵 문화, 커피 문화 이런 것들이 생활 의식을 다 차지해버리고 전통은 미신시에서 이렇게 묻어버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중국은 어떤 문화가 공존하고 어떤 전통 문화를 중심에 두고 외부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 문명을 싹 묻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정말로
밟혀버리고 깨어지고 사라진 것들을 이제서 이제 가치를 깨닫고 복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럼 이제 스님께서 혹시 이제 이 무너져가는 붕괴 위험에 있는 것을 어떻게 무언책이 혹시라도 또 젊은 친구들이 커피를 자주 가고 커피숍은 수천 원씩을 쓰지만 우리 차를 이렇게 이것은 이제 그 차 문화를 하는 사람들 책임도 있고 또 시대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차는 그냥 편하게 즐기고 나누는 건데 우리는 너무 어떤 그 법도나 예절만을 따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있고 또 너무 노령화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차 문화 개발이 필요하고 또 대중들이 그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차 문화 이런 차 어떤 메뉴들을 또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대만이나 일본에서는 다양하게 이게 개발이 되고 식품으로 미용으로 또 이렇게 말차 주스 같은 거 또 이렇게 대만 같은 데서는 또 우유를 섞어 가지고 대중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그 체인점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거든요. 한국은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즐기시는 우리차 얘기 좀 해주세요. 스님은 어떻게 해서 차를 마시면서 생활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녹차가 중심인데 요즘 이제 녹차를 사람들이 좀 벗어나서 발효차를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발효차나 또 이제 좀 열탕에 쉽게 그 마실 수 있는 이제 발효차 이걸 많이 좀 즐기고 또 차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중국은 이제 차문화의 본산이고 또 무슨 다양한 어떤 차의 세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차도 좀 마시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전당에서 이렇게 우리 차 마시니까 뭔가 뿌리 내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전당. 이렇게 이제 우리 차라 그러면 사람들이 특색이나 장점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국가의 다양한 차 문화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고 교류함으로 해서 우리만의 어떤 그 특성을 깨닫고 어떤 긍지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감사합니다.